안녕하세요. 뷰티업계 디지털 마케팅 정복기 마지막 강의로 다시 찾아뵙게 된 김혜진 대리입니다. 제3강 뷰티 마케팅 트렌드 및 제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메틱 마케팅 매체 분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뷰티 정보 채널 중에서는 인터넷 쇼핑몰과 포털 사이트가 가장 인기 있는 채널로 분석됩니다. 그 외에 SNS 등도 역시 과반의 응답률을 보이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뷰티 소비자들은 특정 채널에만 의존해서 정보를 탐색하기보다는 복수의 정보 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포털 사이트는 50대 여성과 30대 남성, 인터넷 쇼핑몰은 40대 소비자가 더욱 애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대의 경우 최초 탐색 채널로서 인터넷 쇼핑몰보다 SNS를 답한 응답자가 더 많아 SNS 내에서 체류 시간이 긴 Z세대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디지털 광고 중 접촉도가 가장 높았던 광고 유형은 SNS, 인플루언서, 동영상 순입니다. SNS 광고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20대 소비자 도달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였습니다. 신규 브랜드 상품 인지 경험을 살펴본 결과 전체 소비자의 41.5%가 최근 3개월 이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새로운 뷰티 상품 또는 브랜드를 알게 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광고로 인해 특정 뷰티 상품을 구매한 사례를 보고한 응답자도 무려 37%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온라인 광고는 브랜딩을 넘어 실질적인 세일즈 제고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광고의 성과는 SNS와 포털 사이트 광고에서 더욱 큰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뷰티 상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특정 플랫폼에서 접한 온라인 광고로 인해 뷰티 브랜드를 새롭게 알게 된 경험을 질문한 결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로 인한 신규 브랜드 인지자가 전체 소비자의 37.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광고로 인한 브랜드 인지자가 37.7%로 다른 카테고리 대비 현저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로 인한 상품 구매자 비중 역시 포털 사이트와 SNS 모두 4명 중 1명꼴로 상대적으로 흔한 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카테고리 이용자 규모 및 체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측정하고자 하는 성과에 따라 카테고리 간 우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각 캠페인 목적에 따라 광고 매체 선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 단위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신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에도 직접적인 세일즈 성과를 제고하기에도 가장 우수한 매체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케팅 제안입니다. 제안드리고자 하는 온라인 마케팅은 3가지가 있는데요. 라이브 커머스,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SNS 마케팅입니다. 3가지 제안을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품 화장품의 주요 판매 채널이었던 면세점, 백화점 등 오프라인 채널이 침체되면서 디지털이 주요한 마케팅 채널로 급부상했습니다. 스몰 럭셔리의 주 구매층인 MZ세대의 접근성이 높고 비대면 상황에서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라이브 커머스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라이브 방송 중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플랫폼은 바로 네이버 쇼핑 라이브입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회원수만 2019년 기준 4,200만 명에 육박하는 활발한 플랫폼인 네이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네이버 쇼핑, 네이버 페이 등 연관 사업이 단단하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사용자라면 네이버 페이로 간편 결제, 추가 적립 혜택 등도 누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트렌드 페이지 하단 그리고 쇼핑 라이브 페이지에서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특징인데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만큼 잠재 고객들의 유입이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두 번째로 유튜브 예시로는 더마 코스메틱의 대표 브랜드인 닥터자르트입니다. 닥터자르트 캠페인은 항상 제품의 기능성에 집중하는데요. 소비자들이 제품에 기대하는 기능성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마 코스메틱의 기능성을 증명하기 위한 뷰티 크리에이터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이 마케팅은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대중화되지 않은 브랜드의 경우 이러한 콜라보레이션 마케팅보다 더 추천드리는 유튜브 마케팅은 바로 유튜브 인스트림 광고나 배너 광고입니다. 이것을 통해 리타게팅한 소비자의 인지 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효과를 입증하는 유튜브 영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 탐색 전에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신생 브랜드나 중소형 브랜드의 경우 뷰티 크리에이터와의 콜라보레이션에 앞서 리타게팅을 활용한 고객의 인지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성분을 가진 경쟁사 제품에 광고를 노출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쉽게 가져올 수 있고 리타게팅을 통해 소비자의 인지 영역에 들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SNS 마케팅입니다. SNS 마케팅은 친구 및 유명 페이지의 콘텐츠 사이에 자연스러운 광고 노출로 타겟에게 소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조회자 대상 리타게팅이 가능하며 진성 유저 확보에도 용이한데요. 이것을 활용하여 맞춤 타겟, 유사 타겟, 연령, 성별, 관심사 등 다양한 타겟팅 기능도 활용 가능합니다. 뷰티 마케팅에서는 SNS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고객들은 온라인으로 제품을 둘러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관심을 가지며 인플루언서와 브랜드 피드를 확인하고 시간에 관계없이 자신의 콘텐츠를 올립니다. SNS는 특히 많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충성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소셜 리타게팅은 브랜드에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은 고객들의 재참여를 유도하여 매출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뷰티업계 디지털 마케팅 정보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